스토리텔링의 원천. 브랜드 스토리를 말할 때 가장 재미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브랜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생겨났느냐, 그 창업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에르메스, 벤츠, 또 뭐 티파니 이런 오래된 브랜드들이죠. 그런 브랜드들도 100년 전에는 그 브랜드가 생겨났을 때는 한낱 소상공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처럼 엄청난 브랜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지금 예전에 100년 전에 소상공인이 왜 지금 엄청난 브랜드가 되었을까요? 그 철학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철학? 창업할 때 가졌던 철학을 잊지 않고 꾸준히 고객들에게 인식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의 그 신화, 브랜드의 스토리는 특히나 창업자에 대한 얘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아주 끊임없이 끌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 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스토리만 해도 그렇죠. 뭐 루이비통, 뭐 그다음에 샤넬, 뭐 이런 벤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외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삼성, 현대, 뭐 대우 이러한 기업들, 이러한 그룹들 또 그거보다 작은 그룹 기업이라 하더라도 창업자가 그 당시에 가졌던 처했던 시대적 환경, 또 창업자의 생각, 또 그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은 지금도 내부 사람들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것이고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는 강한 동기를 유발한다. 그런 촉매가 바로 브랜드의 창업 스토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제가 말씀드린 어디입니까? 에르메스 같은 경우 100년 전에는 뭐였을까요? 100년 전에는 마구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 마구를 만들던 회사가 지금은 핸드백을 만드는 회사로 변신한 것입니다.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중심은 바로 그 기술, 가죽을 다루는 기술을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마차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죽으로 된 핸드백을 만드는 도록 이렇게 변환된 것이 바로 에르메스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0년 전의 스토리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고 로고를 보면 말과 마부, 마차가 보입니다. 그런 재미난 스토리들도 있고요. 화장품에서는 바로 이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스티 로더라는 회사 아시죠? 에스티 로더는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스티 로더의 창업자이죠. 그런데 이 분의 나이를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무도 자신의 나이를 짐작하지 못하도록 화장을 한 사람으로 유명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96세였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의 나이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에스디 로더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있어서 철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철저한 정신이 바로 브랜드에도 녹아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디 로더를 쓰시는 분들은 여성분들 중에서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에스티 로더가 예전에 프랑스의 가장 큰 백화점 중에 하나인 라파에르란 백화점에 입점을 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한국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만든 제품들 가지고 백화점을 찾아가면 브랜드가 아닌 이상 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정말 서럽죠. 그 에스티 로더도 라파에르의 향수를 개발해서 입점하러 딱 갔더니 백화점 담당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뭐 저 문전박대 했던 모양입니다. 에스티 로더는 그때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행동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백화점 바닥에 샘플로 가져왔던 그 향수 이름이 유스듀라는 건데요. 이 유스듀를 백화점 마룻바닥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다 부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백화점 바닥에다가 향수를 막 부어버렸으니까 그 다음날이건 물론이고 며칠 동안 그 향이 가시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향이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너무 향이 좋은데 이 향수 어디서 팔아요? 어디서 팔아요?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에는 이 이수지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부랴부랴 에스티 로더한테 연락을 해서 그 향수를 백화점에 드리겠다라고 그 통사정을 했다는 얘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이러한 창업주 스토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미있게 들리십니까? 이러한 스토리들은 브랜드 기업에 더욱 많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은근히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IT 기업 중에 또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유명한 기업이었죠. 예, 휴렛패커드라는 기업이 저는 떠오르는데요. 이 휴렛패커드는 두 명의 창업자, 동업자를 떠올리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누구 동업하게 되면 누구 이름을 먼저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우리도 옥신각신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름을 먼저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전 던지기로 누구 이름을 쓸지를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동의하고 동전을 딱 던졌는데 패커드가 이기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패커드 휴렛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약간 이상했던 모양이죠. 그 이름을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름이 그럼 이렇게 바꾸자. 그래서 휴렛 패커드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의 기업명이 그룹명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휴렛과 패커드는 아주 일하는데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그 자기들이 딱 보니까 연구 개발을 하는 부서에 창고문이 딱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단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절단기로 이 창고문을 딱 다 잘라서 열고 나서는 사람들한테 명을 내렸다는 겁니다. 연구 개발을 하는데 이런 창고는 다시는 이 문을 잠그지 마라. 라고 메모를 남겨놓았다는 그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뭐 24시간 연구를 하는데 뭐 어떤 때 문 잠가 놓으면 연구에 중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연구를 더욱 열심히 하라는 그런 메시지겠죠. 바로 서로 신뢰하면서 가치를 창조하자라는 그 메시지를 남긴 경영자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그 3M의 포스트잇을 자주 쓰고 있는데 포스트잇 스토리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래 3M이 뭘 하던 회사입니까? 그렇죠. 접착제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개발팀의 한 사람이 이름이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인데요. 기존의 접착제보다 더 강력한 접착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해 내야 되는데 이런 접착제가 나온 거예요. 쉽게 붙는데 쉽게 떨어지는 접착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쓰려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를 못한 것이죠. 자신들이 목표하던 것은 뭐라고요? 강력하게 붙는 접착제를 원했는데 연구 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쉽게 붙는데 쉽게 떨어진다. 그런데 이 스펜서 실버의 접착제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은 스펜서 실버의 선배였습니다. 이 사람은 화학기사였습니다. 3M의 화학기사였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아주 독실한 교회 신자이면서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이 성가대원이 우리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찬송가 페이지들을 자기가 많이 부르는 것들을 뭘 끼워 놓잖아요. 나중에 책갈피 같은 걸 끼워 놓죠.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3M의 이런 포스트잇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땠겠습니까? 책갈피를 끼워 놨는데도 쉽게 이 종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뭐 노래 불러야 되는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노래 부르고 다음 곡을 부를 때 다음 곡은 찬송가 저 뒤편에 가 있으면 그 책갈피 보고 바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 그 직장 선배였던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죠.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스펜서 실버가 개발한 접착제를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접착제를 종이에다가 살짝 바르면 쉽게 붙고 쉽게 떨어지니까 찬송가의 지면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잘 붙고 잘 떨어져서 다음 곡을 찾기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실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죠? 다른 찬송 대원들도 그걸 보고 서로 다 이것을 구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 입소문이 나서 바로 우리가 지금 아는 포스트잇은 그때서부터 성공 상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이러한 제품 스토리는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고 또 우리들 마음에 이 스토리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브랜드 인지가 훨씬 더 강화되는 거죠. 다음에 다른 제품을 쓰고 싶어도 이 브랜드 스토리가 훨씬 강한 제품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버버리라고 여러분 아시죠? 참 좋은 그 럭셔리 브랜드인데요. 이 버버리의 가장 대표되는 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영국 신사, 영국 승려. 딱 하면 떠올리는 거 바로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트렌치 코트입니다. 이 영국의 그 멋을 만든 이 버버리사에서 만든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아주 뭐 멋쟁이들의 가을, 겨울에는 이 멋쟁이들의 필수 아이템인 거죠. 그런데 이 트렌치 코트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어로 트렌치는 바로 참호,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몸을 숨기기 위한 그 참호를 트렌치라고 했는데요. 세계 1차 대전 때입니다. 영국군 장교가 그 우위를 이렇게 지금 현재 트렌치 코트처럼 입고 그 전쟁을 수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추위로부터 그 잘 막아주는 그것을 알게 돼서 그 군에 보급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군의 특히나 장교들은 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다녔는데 그때 뭐 비바람도 막아주고 그런데 통풍성은 좋고 착용감도 좋고 해서 그 트렌치 코트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입었다라는 겁니다. 왜 영국 날씨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상당히 좀 음습하죠. 뭐 안개도 자주 끼고 그러면서 그 트렌치 코트가 유행이 돼서 그때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7세였는데요. 그 트렌치 코트를 입으면서 그때 버버리가 상용화를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도 앞다투면서 입었었는데 이 에드워드 7세도 트렌치 코트를 가져와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버버리 가져와라고 이렇게 명령을 딱 내리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치 코트가 지금 이제 트렌치 코트라는 말을 별로 안 쓰고 이제 버버리가 트렌치 코트의 대명사가 된 거죠. 우리 그 밴드 손을 다치거나 어디를 다쳤을 때 쓰는 밴드를 그냥 밴드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네. 예, 여러분께서 그 퀴즈는 지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답입니다. 이 밴드를 달라라고 할 때 바로 그 상품명을 쓰듯이 제가 지금 상품명을 쉽게 또 말씀 못 드리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트렌치 코트를 달라라고 했을 때 버버리를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버버리는 더욱더 유명해져 갖고 또 특히나 버버리의 체크무늬 이것은 더욱 사람들의 뇌리 속에 더욱 많이 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담배 요즘 참 담배 얘기하기는 싫지만 그 담배 회사로 참 유명해진 회사가 있는데요. 저 미국에서 예전에 미국 담배입니다만은 말보로 스토리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보로가 사실은 여성을 위한 담배였는데 이 여성을 위한 담배를 팔다 보니까 너무 안 팔린 거죠. 예, 너무 안 팔리다 보니까 이 여성을 위한 담배를 남성을 위한 담배로 바꾸려고 그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 스토리를 그 담배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가난한 청년이 부잣집 딸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이 여자 집에서 청년이 가난하니까 반대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도 뭐 그런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여자를 친척 집으로 보내서 서로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남자는 매일 저녁 여자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 여성이 예, 결국 어느 날 잠시 돌아와서 그 여성을 여성이 집에 결혼하기 위해서 잠시 돌아왔는데 그날 만났습니다. 잠깐 만났는데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자기가 내일 결혼하기 위해서 집에 돌아왔다. 그래서 당신을 만날 수가 없다 하니까 그 남자가 그러면 내가 잠시 담배 한 대 필 동안만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필터 담배가 없었던 때라서 잎담배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잎담배를 피우는데 금방 뭐 1분도 안 돼서 이 잎담배가 다 꺼졌겠죠. 그래서 그 여성하고 헤어질 때 그 남자는 그 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이 너무나 짧게 느껴진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남자가 나중에 가졌던 직업이 담배를 제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터가 있는 담배가 나오게 된 시초가 이 청년의 그 도전 때문에였다는 것인데요. 그 필터 담배를 만들고 나서 이 청년은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과거의 그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여자의 소식을 수소문을 하다가 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남자가 도박꾼이어서 맨날 도박에 빠져가지고 빚을 뭐 빚대로 가지고 병들어 가지고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병든 몸이 되어서 병든 몸을 이끌고 빈민가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여자를 어렵게 찾아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남자가 그 다음날 찾아갔더니 그 남자가 발견한 것은 바로 싸늘한 그 여자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너무 슬퍼서 자기가 만든 담배에다가 말보루라고 새겼는데 그 말보루의 뜻이 Man always remember love because of romance love. 남자는 흘러간 로맨스를 잊지 않고 항상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문구를 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담배가 그 여성에서 남성용 담배로 바꿀 때 너무 지지부진하게 팔리자 그 담배 회사에서 만들어낸 스토리로 이 말보루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피는 이런 독한 담배라는 그러한 명성을 가지고 한동안 꽤나 성공했던 담배 브랜드가 바로 말보로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제품을 팔기 위해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든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연아가 모델이었던 JST나라는 것입니다. JST나는 바로 브랜드 네임을 이탈리아의 조반나라는 데서 가져왔는데 거기에 JST나의 모델이 된 것이 바로 조반나 공주입니다. 이 조반나 공주가 아주 아름답게 스토리를 만든 그런 것들, 조반나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를 대중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대중들에게 퍼뜨려가면서 많은 여성들이 브랜드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가졌던 것이 바로 JST나입니다. 거기에 또 김연아의 환상적인 연기가 빙판에서의 연기가 뒷받침이 되면서 JST나는 브랜드 성공을 어느 정도 거두었던 그런 브랜드로 우리에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나이키도 1960년대 중반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80년대까지 사업을 할 때까지 여러분 그때 가장 유명했던 스포츠 브랜드 기억하십니까? 리복, 아디다스
그쪽에 많이 밀려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리복 대단했죠. 아디다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나이키가 너무나 밀리다 보니까 브랜드 스토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그 니케에 대한 형상을 보게 되고 그 스토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여신 니케 그 브랜드 네임과 그 로고 그 스우시라고 이런 나이키 로고 이것을 나이키의 중심 스토리로 쓰고 나이키를 신는 한 이 승리의 여신은 우리 편이다라는 신화적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델이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 마이클 조던 또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 이러한 그 또 호나우두 이러한 전설적인 영웅들이 모델로 서서 승리하고 골을 넣고 그 다음에 골프에서 우승하고 할 때 나이키가 늘 함께 한다라는 성공 스토리를 더해서 만든 것이 바로 현재의 나이키가 1등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품의 탄생 스토리도 사실은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아주 충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들 때 여러분들에게 중심이 되는 브랜드 스토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스토리를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서부터 가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창업주 스토리, 그 다음에 제품의 탄생 스토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비자의 스토리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가령 자기 제품과 서비스를 둘러싼 스토리가 부족하면 누구에게서 스토리를 얻는다? 바로 소비자에게서 스토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 조금 한 4, 5년 된 사례입니다만은 SK텔레콤의 현대생활백서 시리즈라고 해서 고객들의 스토리,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그 SK텔레콤의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 혼자 뭐 기다릴 때,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할 때 이 SK텔레콤 서비스를 이용한다.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현대생활백서라는 이름의 그 브랜드 이름으로 소비자의 스토리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아, 이건 내 얘기네. 라고 하면서 공감대가 아주 강화가 됐던 것입니다. 또 바로 그러한 소비자 스토리를 통해서도 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 뭐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서비스, 브랜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제품을 쓸 때 그 파급력은 보다 많이 강화가 되는 거죠. 바로 영국의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요. 그의 아내 빅토리아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또 여성 속옷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그 데이비드 베컴하고 빅토리아가 같이 그 자기 아들 어릴 때 타고 있었던 그 유모차, 맥클라렌이라는 유모차가 있었죠. 그것이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유명 스타의 자녀가 타고 다닌다라는 브랜드 스토리가 전파가 되면서 이 맥클라렌 유모차는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했고 브랜드 아우라가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 원천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 영웅 스토리 같은 것들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레고 같은 경우는 레고의 한 직원이 상품 포장 과정에서 커터칼을 잃어버리는 그 실수가 있는 영상을 딱 메이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커터칼을 잃어버렸는데 직원들이 모든 시스템을 멈추고 칼이 들어간 상자를 어렵게 찾아놔서 그 커터칼을 제거하고 그 제대로 만든 제품들이 고객에게 인도되게끔 하는 그런 스토리를 볼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 제품은 레고는 안전하구나. 이 직원들은 레고의 모든 회사의 직원들은 열정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것을 스토리로 풀어내서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텔 체인 중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 브랜드 리츠칼튼 호텔이 있죠. 리츠칼튼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인사를 잘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 리츠칼튼의 철학도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리츠칼튼은 이 안에 오는 모든 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전문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리츠칼튼은 청소부도 고객 행복을 위해서 $2,000까지는 선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후결제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도 오케이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조직 문화가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리츠칼튼 그룹을 보면 매일매일 고객 만족이 어떻게 됐는지를 전 세계의 모든 그 호텔 조직들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텔의 만족이 적으면 그 호텔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직원을 영웅으로 만들면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스토리, 아주 좋은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다른 제품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또 다른 회사에 가셔서 그 제품이 잘 안 팔릴 때는 브랜드 스토리 하나씩 기획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또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구사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브랜드 스토리 메이킹은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닥터 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